This is a very unique moment to visit Korea, visit Seoul. And this afternoon, I actually went to Gwanghwamun and see the protests on both sides, some pro-impeachment, some against impeachment, and help me to understand the complicated situation in Korea. But at the same time, many people in the world still wondering what's exactly happening in Korea. Even when I visit today to the protest site, I didn't see banners in English. I don't understand what the banner says. That's the situation. I think many Westerners are very, a little frustrated. We just don't understand enough about what's happening in Korea. So in today's program, we invite a special guest from Seoul. So this special guest, Mr. Min Kyung-yok, I interviewed him 4 years ago. And it's really glad to see old friends again. And so he's a former congressman from Korea. And now he dedicates most of his time in fighting the election rigs. And so Mr. Min, welcome again to my program. 네, 반갑습니다. So first, definitely is the biggest question everybody asks. What do you expect the outcome from these trials of impeachment of President Yoon? 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보장된 대로 비상 계엄권을 정당하게 행사했습니다. 이 계엄은 단 6시간만 존속을 했던 계엄이고 이 계엄으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야당에서는 이것이 내란 행위라고 비난을 하면서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잘 보고 오셨듯이 지금 대한민국 대도시의 각 거리에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위가 열리고 있는데요. 서울만 해도 수십만 명이 모여 있고 벌써 석 달째 매주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기원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고도로 정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과 양심 이외에도 누가 자신들을 임명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결과를 내놓기를 바라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울 시내를 둘러싼 그 탄핵에 반대하는 인파들의 크기를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들의 예상과는 다른 그런 결과를 자신들이 내놓았을 때 자신들의 안전에까지도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조만간 현직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그 배경에는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선포됐을 때 300명의 약간 모자라는 사람들을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서버를 압수하기를 원했지만 그 압수는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그런 그 비상계엄의 이유를 세상에 밝힘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부정선거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부정선거는 이념의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국의 병인 부정선거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것이 그의 계엄의 목적인데 그런 계엄을 선포했다고 해서 탄핵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대로 이제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So one quick follow-up question. So you mentioned President Yoon sent military personnel try to recover the server, but didn't succeed. So the server just get lost, or it just not given to the president? 서버는 그 자리에 있죠. 만약에 이 계엄이 조금 더 길게 유지가 됐다면, 그러니까 국회에서 계엄을 중지하라는 결정이 조금만 더 늦어졌다면은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시간 만에 국회에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서버를 가지고 나온다든가 서버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서버를 확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서버가 왜 필요한지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부정선거의 증거가 되는 이 서버에 대한 압수 혹은 거기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이 원직에 복귀한 이후에 반드시 이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another question related to what you stated earlier, you mentioned about the judge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are very political. But even if you look at the United States, right, for the Supreme Court, they are conservative judges, they are more liberal judges. So in here, when you emphasize they are a very political person, what's the difference? 미국과 한국의 그 이제 대법관들,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대법관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다면, 미국은 그래도 이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이 보수 뭐 아니면 진보 그쪽에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양심과 법률에 따르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그 대결 양상이 너무나 극심해서 그들은 자신들을 임명했던 과거의 대통령 아니면 현직 대통령 이런 식으로 뒤에 뭐 포진하고 있는 자신의 그 우군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고 그의 그 기대에 맞추려는 성향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신들의 그 견해를 내놓는 성향이 미국보다는 더 강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더 합리적이라면 이쪽은 좀 더 정치적이고 분파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의 경향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은 뭐 결과적으로 볼 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만은 결국 그들은 파면이라는 극한적인 그 결정을 내려놨는데 그것은 바깥에서 자신들에게 이제 위협적인 요소로 다가왔던 촛불 집회의 그 야당 성향을 가진 군중들의 힘에 굴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좀 더 분파적이고 좀 더 자신들을 임명한 사람들의 명령에 잘 수긍하는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if the political division is so strong, so severe in Korea, so now let's assume President Yoon will not get impeached. But even after that, how about the other, trial that he's facing? And so, what kind of outcome you anticipate? 네, 이제 두 가지 점일 텐데요. 야당은 지금 무려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절대 다수 당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다시 그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그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계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걸 살펴보면 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또 감사원의 특별활동비를 영원으로 모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이 그런 기관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었고요. 그다음에 모두 29건의 탄핵으로 국방장관, 법무장관,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을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일을 시킬 사람이 없었죠. 대통령직에 복귀하더라도 이러한 예산과 법률 또 그 인력에 대한 그 탄압을 통해서 대통령이 여전히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그 탄압과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법적 혹은 그 뭐 고소고발을 통한 탄압이 또 있을 텐데요. 압박이 있을 텐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식 투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식 조작 사건이라고 이제 사람들은 부르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 조작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투자였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조사를 했었지만 혐의점이 없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은 사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타격을 주는 일은 아주 제한적이 될 거고요. 예산과 법률을 통한 대통령에 대한 압박은 국민적 지지를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이번 탄핵을 견디고 원상복귀를 한다면 대통령은 굉장히 힘이 있는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강한 정책들,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 척결, 또 부당한 입법 독재에 맞설 수 있는 뭐 제도적인 마련, 뭐 이런 것을 위해서 국민들이 많은 그 강력한 요구를 할 거고 대통령도 그 요구에 맞춰서 강력한 정책을 들고 나오는 그런 강경책을 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결국 파열음은 일겠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So in here, you mentioned about the potential that Mr. Yoon will become a lame duck president, even if he survives this impeachment, right? So, if under this kind of situation, do you think it will actually make President Trump hesitating to enhance relationship with Korea, or it would jeopardize it? Because if Koreans' politics not clear, and who President Trump gonna support, and where he will invest his efforts, So even he want to pivot to Indo-Pacific, I just wonder if you can have quick comments on the impact of this political situation in terms of, it's maybe damaging the U.S.-Korean relationship.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대 복귀할 것이다, 탄핵되지 않고 대통령직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입니다. 대통령은 돌아올 때 레임덕을 겪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좀 더 강한 대통령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려 500조 원의 돈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한국을 비교한다면, 그 우방국으로서의 가치를 비교한다면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정치적, 경제적, 또 이념적 그런 모든 것을 따져봐도 대한민국은 그 세계 경제 상위 10개국에 드는 강대국이고 선진국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봐도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 대한민국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국의 큰 전략상 손실이 되는 거죠.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도와줘야 한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총성이라고 싸우고 있지만 한국은 총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데 선거 제도에 쑥 들어와서 주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굉장히 큰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 그리고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서 한미 동맹 관계를 얼마나 어렵게 했고, 다음에 남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이 우방과 맹방 사이에
그 어려움을 초래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태를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이 당선이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A friend in need is friend indeed.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울 것이고 또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CPEC에 가서도 거기서 만나는 스티브 배넌, 모리스 탱 교수를 비롯한 많은 그 유력한 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을 도와야 한다. 중립에 갇혀서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이거는 안 됩니다. 지금 한번 넘어가게 되면 지금 CCP나 북한 내 수중으로 우리 한국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엄중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So you talk about President Trump will help Korea in its critical time, right? But at the same time, I think President Trump will also see how China react to Korean situation, right? So how China or CCP can benefit from this kind of chaotic situation in Korea. And so have you observed any new evidence that CCP actually interfere in the Korean politics? 네, 저는 그 주말마다 오늘은 이 인터뷰 때문에 좀 쉬었습니다만은 주말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탄핵에 반대하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집회에 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 정부를 비난하는 집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SNS를 통해서 서로 어디에 집회가 있다는 정보를 공유하고 그 자리에 나와서 좀 발음이 어눌한 그런 상태로 정부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는 연설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여기에 유학을 와서 현 정부에 대한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한다. 이건 정치 참여 금지를 분명히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법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생김새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기하게 그들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이 이 확성기를 통해서 천안문 사태 때 틀었던 자유화 이런 노래들 그때 불렀던 노래들을 방송으로 음악을 켜주면 그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갑니다. 아마 그런 노래를 트는 장소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 중국 유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불이익이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달아나고 이런 걸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으로 봐서 전에는 없던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고 정말 용감하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모하게 얼굴을 드러내고 나와서 시위를 벌이는 것. 이거는 중국 당국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새로운 현상입니다. 굉장히 과감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주요 언론들의 상황도 이제 관심거리입니다. 대통령의 계엄 사태로 인해서 지난 2020년 이후에 벌어졌던 각종 선거에 나타났던 부정선거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보통 때라면은 언론기관이 그거를 보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 그다음에 우리들이 발견된 사실을 전부 다 음모론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음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거 왜 그러는지를 봤더니
중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언론기관들. 그러니까 그게 다 계획된 거였겠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주요 언론들의 이제 중국 돈이 들어와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뒤에 CCP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언론 기관들로 하여금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시사하는 점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중국 공산당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을 넓히려고 했었냐 하면은 주요 정치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그 약점을 악용해서 중국에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도록 중국에 좀 유리한 입법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해왔다면 지금은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즉 후보자들을 봐서 누가 중국의 우호적인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선거 제도에 개입해서 그 사람들이 손쉽게 당선이 되도록 하는 좀 더 저렴하고 그 효율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부정선거의 진상이 드러나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미리 자신들이 투자를 해놓은 주요 언론사들로 하여금 부정선거의 사태를 왜곡해서 전달하게 하는 그러한 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비슷한 사례는 캐나다, 대만, 뭐 위구르 등의 사태에서도 발견됐죠. 미국에서도 이제 발견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반정부 시위대에 금품을 뭐 제공한다든가 SNS를 통해서 반정부 여론을 아주 대규모로 조성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주권을 흔드는 침략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talking about Chinese Communist Party's influence, right? So I'm not surprised you mentioned that CCP actually directly involved in some of the election results. Actually, tell you a little story is that last year FBI investigated a case in New York. There's one Chinese guy, his name is John Wu, and he was actually a former drug dealer. And he got sentenced after he was released from the prison. CCP identified him and support him, make him an entrepreneur. And then he used money to help the local election in New York City. So I'm not surprised at all. Okay. But at the same time, recently we've seen CCP actually intensify their long arm suppression, right? So, for example, CCP persecuted Falun Gong inside China. But now they try to copy what they did in China in overseas. So they intensified the campaigns using social media, using traditional legacy media against Falun Gong, against the Shenyang performing arts. And I happen to know that even Shenyang performing arts is being blocked to be performed in some of the major theaters in Korea, like in Seoul, right? So what do you think about this situation? 션윈. Yeah, regarding Shenyang performance, it's well recognized globally. 예, 그 션윈 공연단의 공연은 매우 아름답고 뭐 훌륭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금까지 제 눈으로 직접 그 감상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 텔레비전에서 유튜브에서 봤을까요? 그 무용하는 것을 그 예고편을 본 적이 있었는데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접 보지 못했으니 어떤 점이 문제가 돼서 중국 당국에 탄압을 받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중국 정부의 체제를 비판하고 팔룬군을 또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CCP를 자극해서 지금 각국의 직접적인 압력을 통해서 션윈 그 공연단을 유치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서 공연이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지방에서는 뭐 그 공연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표현의 자유 또 예술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자유를 국민들 혹은 관람자들의 입장이 아니고 외국 CCP 혹은 중국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라든가 지방단체들이 그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예술을 감상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헌법적인 권리, 법적인 권리, 그런 자유를 위해서 이 중앙 정부나 아니면 지방 정부가 그런 외세, 정치적인 그 이유에 의한 그런 탄압을 막아주는 그런 수호자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since we're talking about Shenyang, so we actually can see the people in the world all recognize the essence of traditional Chinese culture, right? Like what is depicted on the stage by the Shenyang Performing Arts. So people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CCP, the communist ideology, versus the traditional Chinese culture. And recently in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of State have an internal memo actually saying that Xi Jinping is just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mmunist Party. They did not recognize him as a president of China, right? So it's a clear differentiation between what is CCP versus the Chinese government or Chinese people. So do you think in the future that South Korea may adopt similar policies?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만약에 자국민을 탄압하는 조직이라면 그 국민, 중국 사람들은 그 탄압의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CCP를 보는 시각과 그 중국인들, 중국 국민들을 보는 시각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로서는 그거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있거든요. 북한의 세습 정권, 독재 정권에 의해서 포갑의 대상이 된 북한 주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만 북한의 주민들은 이 주적에 의해서 고통받는 우리가 자유롭게 해줘야 하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CCP를 김정은 정권, 다음에 중국인들을 북한 주민으로 이제 치환을 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것은 그 중국과 중국 그 CCP는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이냐, 이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CCP와 중국민들의 관계야 그건 자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체제를 움직이고 있는 CCP와 중국 정부를 어떻게 갈라놓을 것이냐, 그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국 정부와 이 중국이라는 나라, 특히 대한민국과 수천 년 동안 이웃으로서 같이 영향을 주고받았던 이웃 국가로서의 중국의 위치를 CCP와는 떨어뜨려 놔야 된다.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중국의 CCP, 중국이라는 나라, 또 중국의 국민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좋은 정책을 펴고 있다면 그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제도를 좀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Since you mentioned about the Shenyang's not being able to perform in Seoul, like this situation, and this is not Korean people's choice, right? And you also mentioned in the Korean Parliament right now the ratio is actually 192 versus like a little bit over 100, right, for the PPP, People's Power Party. So it seemed to suggest that your party, the People's Power Party, have to change the tide, change the situation. You need to get more support from the public in order to change the situation, right? So we see nowadays some young students start to be very outspoken in some public protests. They call
CCP out. They have signs. Even today, this afternoon, I saw young people holding signs that CCP out. Right? So, how do you think about this situation? Is there like awakening among younger generation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communisms? Because many of them didn't experience the war and they didn't know like what it feels to live under a communism, right? So how do you educate the younger generation of South Korean, and how do you make them understand more about the communism? 사실 지금 이제 예상하신 것과는 다르게 그 젊은이들이 북한이나 이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은 교육의 효과는 아닙니다. 사실은 교육 그 현장은 좌파들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라는 전국 그 교직원 노동조합이라는 좌파 성향의 노동단체에 의해서 그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그 좌경화된 사람들은 공산당의 폐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시키지 않죠. 그게 몇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이 지금 CCP나 북한 이 공산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부정선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에 외세가 개입되어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을 CCP가 돕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남의 나라의 주권에 간섭을 하는 또 그 내정에 간섭을 하는 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옛날엔 총칼로 지배를 했는데 그런 선거 제도를 통해서 남의 주권을 주변 국가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됐죠. 자각을 하게 되는 순간 CCP가 물러나야 한다. CCP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요. 물론 뭐 위구르, 뭐 홍콩 민주화 사건, 대만 등의 사건에 있어서도 중국이 그 인권을 탄압하고 팔룬공 사태도 마찬가지네요. 그 인권을 탄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는 이제 SNS를 통해서 전 세계 상황을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 교육이 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정선거의 배후에 CCP가 있다는 이런 정보를 듣고 젊은이들이 깨어난 이유가 있고요. 다음에 이 대한민국에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많은데 이 인구 출생률은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입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존립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각 대학들이 지금 택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많은 특혜를 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는 겁니다. 그 대상은 많은 경우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특혜를 받고 들어와서 자신들과 경쟁을 하면서 좀 더 우위에 서는 것. 젊은이들은 그 불공정을 싫어하죠. 페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항심이 큰데 대학에서뿐만이 아니고 뭐 공무원이나 기업체에 들어갈 때도 중국인들, 중국 학생들이 특혜를 받고 지금 많이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뭐 헌법재판소라든가 아니면 그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데에 자기네들보다 손쉽게 특혜를 입고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크게 이제 반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인종 탄압, 또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이 보인 인권 탄압의 사례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과 또 중국인들에 대해서 일부 반감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So you highlight the importance to let people know the truth and including all kinds of crime the CCP committed against Chinese people. Right? So one of the darkest crime that has been gradually being exposed more and more in the world
is the forced organ harvesting, especially organ harvesting alive peoples. And Falun Gong group is one of the biggest source of the organ harvesting for the Communist Party, and they have been doing it for almost 2 decades now. I mean, even just targeting Falun Gong groups. So I remember in 2017, there was actually a documentary made by a Korean TV station. So they sent a crew to China undercover, and then to film the Chinese doctor, tell patients, Korean patients, that you can get organ in very, very short waiting time. And so Communist Party have never stopped these heinous crime. Now the organ harvesting still rampant because government sanctioned actions and still targeting foreigners, including Koreans. So since you talk about justice, and Korean people highlight the value of justice, and what do you think the Korean government or Korean people can do to combat these heinous crimes together? 팔룬궁 신도들뿐만 아니고 기독교도들 또 신장 위구르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불법적인 장기 적출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형 당한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한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장기 적출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큰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런데 이 한쪽에서 보면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장기 이식에 대한 문화가 아직 많이 퍼지지 않고 있어서 장기를 기증해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장기를 이식받는 것이 자신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부정하고 부당한 장기 적출의 뒤에는 정말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쉽게 장기 기증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되고요. 정부가 거기에 대한 선언이라든가 그것을 금지하는 선언, 전 인류애적인 차원에서 범죄 행위를 이용한 그런 그 장기 이식을 위한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굳은 어떤 선언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식을 통한 중국 여행, 또 불법적인 장기 적출을 받아서 장기를 이식하는 것에 대한 그 금지 조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실태에 대한 일단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정선거도 뜻이 있는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계몽이 되고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끔찍한 상황에 대한 이미 잘 만들어진 충격적인 다큐멘터리들, 이런 것을 많은 한국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서 이 국회에서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이용하는 장기 이식을 위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법 같은 것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o regarding this organ harvesting, right? So I remember several years ago, one of the heart transplant surgeon in Israel, his name is Dr. Levy, and he had one of his patients couldn't wait for heart transplant in Israel, and then went to China, and within 2-3 days get a heart transplant done, and then came back to Israel. So he was totally shocked because the patient went to a Chinese
official hospital, not any underground. And this is not a, like black market. You buy in a heart and then get a heart transplant. This is actually official government-run major hospital transplant center in China. And basically, he really immediately from one case, you understand this is actually killed by demand. So before you go, the hospital, the transplant center already decide who gonna be killed in order to get his heart. So this is actually a state-run operation. This is not run by mafia, not run by black market, not by gangsters. It's government-run. So in China, this is a judicial system, legal system, military system, government-owned hospital, then civilian hospital, all involved. It's a big industrial chain. So I actually don't think it's really possible for Chinese Communist Party itself to push out legislation to block organ harvesting. Okay, maybe one day they would do something for lip service, just say, oh, we're passing a law restricting organ harvesting, but they will do it because it's a huge profit for the Communist Party. So nowadays, it takes probably more international efforts to expose the crime as well as to contain the situation. So like I mentioned Israel and then Taiwan, even in the United States, and now there are 2 bills in the Congress regarding about organ harvesting. So basically they want to have a system to register people who go to China for organ transplant. And you have to document your organ is a legitimate source, right? So do you think that the Korean society have a potential to do something similar? This kind of legislation, like more restriction for Korean people to go to China to get a heart transplant in 2-3 days, get a liver transplant in sometimes even 2 days if you pay the doctor enough money. How do you stop this kind of very rampant, heinous crime? 제가 아는 분도 방송국에 있었던 분이신데 장기가 필요해서 중국에 가서 그 장기 이식을 하고 회복을 해서 방송 활동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끔찍하네요. 2-3일 만에 한 사람이 필요한 장기를 얻었다는 것은 2-3일 안에 어떤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충격적인 사태를 보고 그게 입법 활동으로 이제 확립이 됐다면, 법을 고치는 계기가 됐다면 한국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져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가서 장기 이식을 받아서 회복한 사람들의 예는 주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를 보면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장기를 가진 자기와 그 유전형이 맞는 사람의 장기를 얻게 된 게 아니고 그거는 행운이 아니고 자기 대신 누가 죽어갔다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실태를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 들은 것 중에서 제가 몰랐던 사실들이 있으니까 불법적인 장기 적출과 장기 이식과 관련된 그 끔찍한 사례들을 밝힌 그런 다큐멘터리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그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언젠가는이 아니죠, 빠른 시일 안에 국회의원들을 자극해서 그 국회의원들이 그 반인륜적인 범죄에 그 가담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 이식을 위한 중국 여행 금지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 would really appreciate, if you initiate this kind of effort. I would really look forward to see more documentary from Korea. And at the same time, we all talk about these situations, kind of sad out, make our heart feel sad, right? The situations in Korea and the CCP's crime, all these. But with all these things going on, do you see anything positive from this situation? Do you think that maybe in the future there's a movement like Make America Great Again will be Make Korea Great Again? What kind of force will drive more positive changes? 네, 그런 훌륭한 입법을 하기 위한 마음이 저한테 철철 넘치더라도 제가 당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으로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의 차이, 이것으로 지금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차이가 10%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제도로 국회에 들어간 사람이 5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제도를, 사전 투표를 없애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를 고칠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거 제도로 인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그 심중을 살펴서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데, 부정선거로 선거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들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같이 뭐 장기 적출을 금지하는, 불법적인 장기 적출, 장기 이식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철철 넘치는 사람일지라도 들어가서 입법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막혀 있다면 이제 갈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적인 부정선거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나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 정치가 이제 순선환, 제대로 굴러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고, 훌륭한 자원들이 그 국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없었다면 그 뒤에 도사리고 있었던 부정선거의 실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미국도 부정선거를 한번 거치고 4년 동안의 노력 끝에 절치부심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됐고, 선거 제도를 옳게 바꾸는 옳은 일을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계몽시킨 것, 이것은 정말 한국을 Make Korea Great Again,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큰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 계기가 잘 작동을 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측에 다시 들어오고, 그가 선거 제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우리 우파 국민들, 제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국가의 정책이 잘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 나라의 운명을 위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을 큰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한다면 침체됐던 국운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an you help our audience learn this Korean language pronunciation? You mentioned the martial law is very similar to Enlightenment Kimong. Can you spell? Can you pronounce it? 네네네. Yeah, to our audience, how similar these two? Okay, martial law is 계엄 in Korean. 계엄. 계엄령, 계엄. And enlightenment is 계몽. Oh, 계몽. 계엄, 계엄. 계몽. 계몽. Similar. That's very 근데 good. 다른 사람들은 many people say that it's a martial law, and they take it as coup d'état. They are totally different, but they accept martial law as coup d'état. So they are against it. Ordinary people are against it, but we maintain, we are asserting that, actually the martial law declared by President Yoon was enlightenment, 계몽령, 계몽. not 계엄령, 계몽령. It was not, rather
it was rather 개몽 than 개엄. Very similar. Yeah, so let's remember this word, Kimong. 개몽, Kimong. Okay. 개엄, 개몽. Great. I think that's a good place for you to end our conversation today. I think our audience can remember this. And also, I think one thing for the audience in the whole world to have Kumon as well. You know, one suggestion is actually I made a complaint today in the protest. I said I don't understand anything on the banner. In English. No English. Stop the steal. That's English. You didn't find And that? it's very small. But Oh, all the very big small. banner, I all the see, I big see. banner, all the flags is totally Korean. Okay. I'll tell them. Yeah, nobody knows what. Okay. But as for Pastor Chun, whatever she says, there's a interpreter. Oh, that's Simultaneous nice, interpreter. nice. I mean, actually, consecutive interpreter. So, for his address, foreigners can understand, but most of them only speak in Korean. And banners, placards, they are all in Korean. But I'll see to it that some of them may add some English subtitle. Yeah, I think the whole world need to understand what exactly happened in the Korea and how it impact the world. So this is education. This is Kimon for Kimon, everyone as right. well. And so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 our program to Thank you. explain the situation to Thank you. more audienc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